수열은 당연히 수의 나열이죠. 수의 나열. 수의 나열이 되시고, 자, 오늘은 뭐 등차 수열이랑 등차 수열 합까지만 할 거니까 과제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 한 3장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등차 수열 잠수 세봤더니 딱 3장이더라고. 134부터 141까지 하나, 둘, 셋.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말 동안 과제 하시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그치? 여태까지 내가 막 한 단어씩 빡 나가버리니까 막 특강인데도 불구하고 막 6, 7장씩 막 과제가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좀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좀 반만 나가는 거니까 반만 합시다. 그래서 되게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수의 나열인데, 자, 수열 자체를 갖다 보실 때 그냥 수의 나열 컨셉으로 보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신데, 이 컨셉으로 보시는 것도 필요하신데, 얘는 함수의 컨셉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 자, AN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 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 함수 컨셉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함수 컨셉이니까 FN이라고 하는 것을 AN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 컨셉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대신에 얘는 연속인 함수가 아닌,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속인 함수가 아닌, 얘는 뭐를 정의역으로 하는, 자, 수열 자체는 함수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갖다가 수열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수열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여러 가지 수열들을 좀 보게 될 건데, 자, 그 안에서 이름이 있는 수열들이지, 이름이 있는 수열이고, 자, 이름이 있는 수열 중에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나올 거야. 자, 등비 수열도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수열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일반 수열이라고 해서 뭐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때마다 이 규칙성을 좀 확인해야 되는 일반 수열이 이렇게 있으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이시긴 한데,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이름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는 특징과 특성들이지,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이름이 있으시니 너의 특징과 성질을 이용해서 특징과 성질을 갖다 보시는 거고, 그걸로 우리가 관찰하시는 거죠. 자, 식을 보고 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 관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거고, 자, 일반 수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과 관찰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 그치? 막 얘는 무조건 이거야 라고 해보기가 좀 힘든 거니까, 얘네들은 그가 뭐냐면 해보는 거죠. 해보고 써보자. 직접 해보는 얘기야. 자, 직접 해보고요, 직접 써보면서 어떤 규칙이 나는지, 자, 규칙을 찾아야 되죠. 규칙을 찾는다. 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좀 보실 때 좀 팁 아닌 팁을 주자면, 많이들 들었을 거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본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좀 구별 지어서 식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얘네들의 수에 대한 나열을 좀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이고, 너무나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이 등차 수열인데, 자, 등차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죠. 등차 수열은 어쨌든 등 간격을 이루어진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등차 수열을 보실 때 얘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자, 일정한 값을 더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값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이다. 수열이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반항 같은 경우를 뭐라고 쓰죠? 너에 대한 일반항을, 자, 초항을 내가 A1이라고 줄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존재하시지? 여기에서는 공차라는 것이 존재하시고, 공차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D라고 쓰시잖아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쓸 때 일반항의 공식 정도는 좀 써놓고 합시다. 자, 일반항의 공식은 AN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N-1 D라고 이렇게 쓰면서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한 무슨 항이다? 일반항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 과정은 뭐 이거지. A1을 갖다가 내가 A라고 해봅시다. 그럼 A2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서 공차만큼이 더해지신 거니까
얘가 이렇게 더해지시는 거고 A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두 개가만큼 더해진 거니까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땡땡땡 받아보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얘는 변하지 않는 건데 얘는 지금 1이 되고 2가 되고 하나만 더 쓸게요. A4라고 해준다면 A 플러스 3D가 되면서 그래서 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그치? 여기 있는 애들이 변하게 되는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몇 D라고 하는데 0D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너에 대한 일반항 A n번째 항이라는 게 A의 플러스 n-1의 D가 되실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반항을 갖다가 딱 쳐다봤을 때 일단 변하는 것 자체가 n이잖아. 그치? 항의 넘버가 변하시는 거지. 항의 넘버가 변하시는 거다.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내가 일반항을 세팅을 딱 하고 나면 이 식을 바라볼 때 내가 무슨 컨셉으로 좀 보면 좋다 그랬지? 애당초 시작을 무슨 컨셉으로 보자고요? 함수 컨셉으로 좀 바라보자고요. 왜냐면 정확히 수열은 함수잖아. 항의 넘버에 따라서 그 값이 지정되는 건 그 숫자가 지정되시는 거니까 얘는 정확히 함수에 대한 컨셉인데 너의 일반항에 변하는 이 항의 넘버 항의 n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 전체의 값이 결정되시니까 얘는 하나의 n에 대한 1차 식이라고 쳐다봐도 괜찮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얘는 n에 관한 1차 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1차식이라고 한다면 함수책에선 당연히 뭐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선과 연관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자, 직선과 연관이 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의 항 사이에 대한 간격을 좀 우리가 좀 보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 사이의 관계라고 할게요. 항 사이에, 두항 사이에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만 쓸게요. 그냥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자 A5가 있고 A6이 있고 A7이 있고 A8이 있고 A9가 있고 A10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너희들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D라는 공차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계실 거야. 현재 등차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갔으니까 자 얘는 지금 현재 공차만큼의 간격을 가질 건데 자 이 생각을 해봅시다. A1이라고 하는 애가 A4로 갔다는 건 정확히 몇 칸 차이가 나신 거지? 3칸 차이가 나신 거잖아. 얘가 3칸 차이가 나니까 얼마만큼의 공차의 차이가 나요? 3칸만큼의 공차의 차이가 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아? A4라고 하는 애에서 A1이라는 걸 뺐더니 얘가 정확히 몇 개? 3개의 공차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꼭 얘네 첫 항을 기준으로 초항을 기준 잡아야 되나요? 무조건 초항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A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8번째까지를 본다 하더라도 A 8번째에서 A 세 번째까지를 뺐을 때 얘는 몇 개의 공차 차이가 나시면서 5개의 공차 차이가 나시면서 얘네들의 관계를 봤을 때 공차를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공차를 좀 빠르게 좀 보셔야 된다. 자 그럼 다시 A10에서 내가 A2라고 해볼게. 자 그렇다 한다면 여기는 A10이라고 하는 거에서 A2를 빼는 거니까 정확히 8칸 간격에서 8칸만큼의 공차가 발생을 하시죠. 자 그럼 내가 이거를 땡땡땡 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A의 K번째라고 하는 거에서 A의 L번째라는 걸 빼준다면 자 얘가 지금 항상의 넘버야. 얘가 지금 넘버야. 항의 넘버잖아. 그 넘버의 차이만큼의 공차가 곱해지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 항의 넘버의 차이만큼이 공차를 곱했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나오시는 건데 그러면 이 컨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1차식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공식을 갖다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 공식이 좀 이해가 되실 거야. 자, A의 n번째에서 A의 첫 번째를 갖다가 빼시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칸만큼의 차이가 나? n-1칸만큼의 공차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했잖아. 얘가 지금 뭐가 되실 거다? 직선이 되실 거다. 얘들아 내가 지금 왜 계속 공차를 주로 얘기를 하겠어? 직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지? 직선에서 가장 중요하신 건 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직선을 구하려 치면 기울기랑 반드시 뭐가 필요하지? 한 점이 필요하지 않나? 한 점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래서 내가 이 일반 항을 갖다가 자 여기 있는 A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자 DN에 플러스 뭐가 올지 모르니까 네모다 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자 이 식을 잘 정리하시면 내가 지금 여기에 N에다가만 지금 색깔 표시를 했어. 그럼 A랑 B라고 하는 A랑 D라고 하는 애들은 어차피 숫자일 거 아니야 얘들아. 어차피 상수다. 변수는 N밖에 없는 1차식이다.
그럼 DN에 정확하게 써주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아 여기 목이 아프니? 자 여기서 내가 이거를 정리했다가 치면 한 번만 그냥 써줄게. AN이 자 그러면 내가 DN에 플러스 A-D라고 쓸 건데 이만큼이 어차피 상수라고요. 저만큼이 어차피 숫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써주고 나서 내가 이것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식관계로 봤을 때 함수의 관계로 봤을 때도 y는 지금 얘가 mx의 플러스 n의 꼴과 정확히 동일하지. 구조 자체가 동일하시잖아. 그럼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애가 결국은 공차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만큼을 갖다가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 얘가 만약 이러한 등차 수열이 존재한다 쳐보자. 직선이 있어. 그냥 요거 원래 직선은 등차 수열은 그림 자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만 그냥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친다면 내가 어떤 간격을 잡아서 너와 너에 대한 기울기를 보더라도 얘가 한 칸이고요. 얘 지금 상황을 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갖다가 좌표로 한번 찍어본다면 1,A1이 되시는 거잖아.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갖다 찍어보면 얘는 뭐, 2,A2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A2에서 A1을 뺀 거니까 정확히 얼마만큼의 공차만큼의 간격이 만들어지지 않니? 그럼 기울기 입장에서 한 칸 올라갔을 때 D만큼 올라가신 거니까 한 칸 늘었을 때 D만큼 올라가신 거니까 아 얘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이 점을 여기서부터 요렇게 잡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가 4일 거잖아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길이가 3짜리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만큼의 차이가 나요? 3D만큼의 함수값 차이가 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항을 잡아서 내가 식을 세우더라도 일반항 관계를 바로바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유롭게 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지. 조작이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너희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주로 유형설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해설지에 있는 걸로 막 굉장히 맹신하신단 말이야. 근데 해설지는 대부분이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표준으로 세팅이 될 수밖에 없지 얘들아. 그렇지?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표준이고 스탠다드하게 해설이 써 있어. 그러다 보니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항상 무조건 초항 기준으로 식을 세팅해 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떻게든 초항을 찾고 공차를 찾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자 잘 보세요. 어차피 이런 관계가 등차 수열이 이런 관계를 가진다면 자 A의 7번째 항이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공차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 근데 나한테 A의 28번째를 물어봤어. A의 28번째를 물어봤어. 이거 막 이렇게도 써줄게. 그럼 이렇게 써줄게. 7번째 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A의 10번째 항이 나와서 얘가 지금 얼마라고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뭐를 구하라 할 거냐면 A의 28번째를 구하세요 라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면 대부분이 뭐 할 거냐면 초항 찾고 공차 찾고 일반항 세워서 28이라는 숫자를 대입할 생각을 할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요. 이만큼의 차이가 3D만큼의 공차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공차가 얼마인지 정도는 내가 구할 수 있죠. 세모에서 네모 뺀 다음에 3을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차는 내가 좀 빠르게 구해놓은 다음에 기준 자체를 무조건 초항이 아니라 알고 있는 값으로 생각해서 시작해도 된다고. 자 이렇게 써볼게. 28이고 내가 이만큼을 그냥 뭘로 할까? 세모 했으니까 이걸 달이라는 값으로 갖다 쳐볼게. 달 너무 없어 보인다. 내가 애정 있어 보이지. 이렇게 하트를 해줄게. 이걸 딱 계산한 결과가 하트야. 얘가 감정을 가져 얘들아. 얘들아 이런 걸 보면서 하트 막 이러면서 좀 산뜻하네.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마.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마. 얘들아 이게 공부하다가 막 힘들면 하늘도 한번 봐. 응? 요즘에는 하늘 안 보는 것 같더라고. 나는 거의 아침마다 하늘을 보거든요. 아 오늘 날씨가 좋네. 뭐 구름 이쁘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하게 생겼는데 해요. 해요. 정확하게 나도 이제 좀 사람이 좀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도 원래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아씨 뭐 오늘 날씨 좋네. 따뜻하네. 너희들 뭐 하늘 보면서 오늘 하늘이 굉장히 푸르르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오늘 하늘의 구름이 굉장히 솜사탕 같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않니? 너무 삶이 팍팍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 관점이 좀 변했어.
나도 진짜 정말 너희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술 마시고 술을 안 마시면 잠만 자고 막 그냥 이런 삶을 살았는데 뭐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분께서 나에게 매일같이 하늘을 보고 자기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좀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점쟁인가? 하늘 봐. 자, 가볼게. 하트 하나 그려놨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빠지나?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하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공차를 하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A의 28번째 항을 갖다가 무조건 초항 기준으로 해서 초항 기준에서 이 하트가 총 27개 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굳이 내가 그냥 28번째 항만 구하는 과정이고 일반항이 필요 없으시다면 굳이 A1까지 찾을 필요 없이 7번째 항에서 너와 너의 차이가 21개 차이 나니까 21개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 아니다 치면 얘 A의 28번째 항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값이 10번째 항도 있으니까 10번째 항 기준으로 얘 하트가 지금 몇 개 있다. 총 17개, 18개 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초항으로 막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줄게. 자, 등차 수열은요.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 갖고 와줘. 자, 내가 이렇게 할게. 등차 수열을 재구성해도 등차다. 이 얘기를 좀 할게. 등차 수열을 재구성해도 등차라는 컨셉이 무슨 컨셉인 거냐면 이런 거야. 근데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는 등차를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규칙적인 상황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 맞니? 규칙적인 상황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정한 개수와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정한 개수고 일정한 항의 개수가 존재하시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 두 개의 등차 수열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쓸게요. A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이 하나 있어요. AN과 자 B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 두 개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 배를 하시더라도 자, 무슨 얘기냐면 AN이라는 애에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내가 K에 AN을 만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L에 대한 BN을 보더라도 너는 여전히 뭐가 되실 수밖에 없다? 등차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대신에 곱했을 때는 경향성이 깨진다.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라 등차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해서 하더라도 여전히 등차 수열의 컨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야. 봐봐. 이렇게 얘기할게. 얘가 어차피 등차시죠. 그럼 얘는 n에 대한 몇 차씩 있지? 1차씩이잖아. 얘가 n에 대한 1차야. 자, bn 또한 n에 대한 몇 차지? 1차야. 여기까지 이해돼? 1차랑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무슨 차수는 유지가 돼? 1차인 컨셉은 유지가 되지. 그럼 간혹가다 이럴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얘가 상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수가 나오더라도 등차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자, 무슨 얘기야? 5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1로 갈 때 더하기 0칸, 1로 갈 때 더하기 0칸, 1로 갈 때 더하기 0칸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공차가 0인 수열이 되는 거지. 뭐 물론 등비를 배우신 분들, 등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지만 곱하기 1 해서 공비가 1짜리인 수열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내가 지금 현재 등차라는 거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등차 수열로 보시는 게 맞는 거다. 공차가 얼마짜리? 0짜리.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런 거지. 잘 봐봐. 내가 어차피 여기서 지금 실수배를 했어. 내가 증명까지 좀 해줄게. AN이라고 하는 애 갖다가 뭐 PN 플러스 Q라고 해보죠. P랑 Q는 당연히 상수일 거고 여기서 P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공짜가 됨을 알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BN이라고 하는 애 갖다가 뭐라고 쓸까요? PQ 했으니까 RS라고 할까? 싫어. M 더하기 MX 플러스 N. N 썼잖아. M 쓰면 안 돼. 그러면 A, B도 RX 곱하기 플러스 S라고 하죠. 자,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잘 봐.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더했다 치자.
두 개를 덧셈을 했어. 그럼 AN 더하기 BN을 갖다 더한 거니까 얘는 P 플러스 R에 대한 X가 되실 거고 플러스 Q 플러스 S가 되실 건데 그냥 공차 자체가 더해지네죠. 자, 더했어요. 두 개를 갖다 더했더니 여기서의 공차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R짜리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난 이걸 외우지 않아. 이걸 외우는 건 아니야. 근데 잊어버리지 말고 써먹으라는 거야. 자, 빼시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 P-R에 대한 X 플러스 Q-S가 되실 거니까 여기서의 공차는 P-R구나. 읽으실 수 있는 거네. 공차끼리 빠지면서 새로운 수열이 싹 탄생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실수배를 했다라 친다면 K 곱 뺐잖아요. PK죠. L이잖아요. LR이겠죠. 너를 갖다가 지금 더하기 빼기 할 거잖아요. 그만큼의 X의 플러스 뭐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만큼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공차가 되겠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수열에 관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올 거야. 일부가 나오고 전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전체가 나오고 일부를 구하는 과정이 있을 거야. 자, 전체가 나온 거 안에서 그 안에서 일부를 본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등차 수열이 되면 오케이 확인되는 게 맞아. 하지만 니들 마음대로 일부가 등차라고 해서 전체가 등차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일부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전체가 무조건 등차겠구나라고 함부로 확정짓고 문제를 푸는 순간 폭망이야. 당연하지. 왜 그런지 볼게. 봐봐. 내가 지금 일부만 쓸 거야. 얘가 지금 1, 3, 5, 7, 9, 11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일부만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등차 수열임이 확인가 됐는데 여기에 어차피 수는 내 맘대로 쓰는 거거든. 여기가 2 잘못 썼네. 여기가 7, 9 뭐 여기까지 썼다 치면 여기다가 내가 2 뭐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2, 4, 8, 16 그 다음에 뭐 32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다 쳐보자고요. 일부는 등차일지 모르지만 전체는 얘가 등차라고 픽스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일부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얘가 전체다 라고 함부로 특정 지으시면 안 되고 전체에서는 일부를 특정 지는 거는 가능하시죠. 등차 수열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딱 지워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개짜리가 있는데 얘가 지금 등차 수열 이러고 있대. 등차 수열 이러고 있대. 뭐 그냥 대충 편하게 숫자를 만들어 볼게. 50, 15, 20, 25, 30, 35, 40, 45, 50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간격을 일부만 보더라도 일부끼리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얘네들이 무슨 수열 이름을 알 수 있지? 등차 수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지.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반항까지는 이렇게 해서 좀 문제를 몇 개만 좀 풀어보고 가자면, 자, 919번 문제부터 좀 보죠. 몇 분이야? 이런 얘기를 왜 내가 오늘 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좀 설명 좀 길게 했잖아요. 뭐 이제 수열 파트가 들어왔으니까 좀 길게 좀 얘기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을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수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번째수 몇 개 이런 개수 관계 따지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막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 계산을 막 해보고 하는데 결국은 그 값이 그대로 똑같이 뭐 잠깐만 이건 똑같은 건데 혼란을 겪을 수 있거든.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좀 기준을 좀 잡아주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919번 문제 봅시다. 공차가 3이고요 A 6이라고 하는 게 지금 11이시고 AK라고 하는 애가 지금 32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을 물어봤으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자, 919번 문제. 여기서 이미 공차를 밝혀줬어. 공차 D가 얼마라고? 3이라고 여기서 밝혀주셨고, 주고 있는 항이 A 11번장인가요? 6번장이죠? 6번장이 얼마로 줬어요? 11이고요.
K번째 항이 지금 32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값에서 여기 값을 빼자고요. 항이 두 개 나왔잖아요. 자, 두 항 사이의 관계라고요. 두 항 사이에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는 그냥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빼시라고요. 등차라고 밝힌 상태에서 아예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거 값을 뺐더니 지금 얼마가 나오지? 21 나오니? 자, 21이 나와. 21이 나왔고, 자, 얘가요 결국 뭐냐면 K에서 지금 6번째까지 항을 빼고 공차만큼이 곱해졌을 때가 21이 나온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자, 요거 관계 보는 거 이해됐니? 자, 근데 어차피 공차가 3이시니까 K-6이라는 게 얼마가 되겠어요? 7이 되시는 거라서 따라서 K 값이 13이라는 게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924번 문제. 자, 92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자, 수열이 1, 2, 3, 4가 있고요. 첫 번째 시행하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선택하고 자, 문제는 좀 파악합시다. 어쨌든 수열 자체가 1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시행을 했대. 어떤 시행을 했냐? 자, 첫 번째 시행은 1 홀수 번째만이니까 1, 3, 5, 7, 9 이렇게 가도록 세팅을 하신 거야. 좀 옆에서 써놓으면서 이제 좀 볼 수 있도록 해놓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확인할 거 얘가 여기로 가면서 공차가 얼마만큼 일어난 거지? 공차가 이만큼 발생하셨구나. 자, 그럼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뽑아놓은 이 수열 안에서 다시 한번 홀수 번째야. 뽑아놓은 수열에서 다시 한번 홀수 번째를 뽑았다고 그랬으니까 1 나오고 5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니까 9 나올 거고 11 나오고 그 다음에 13 나오면서 땡땡땡 가는 얘는 공차가 지금 얼마짜리로 발생하는? 4짜리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규칙성을 보셔야 되니까 자, 세 번째는 또 뽑아놓은 너 안에서 다시 한번 무슨 수열 무슨 차수를 홀수 차수를 보라 했으니까 자, 1이 될 거고 9가 될 거고 여기까지 했니? 1이 되고 9가 되고 그 다음 숫자는 뭐 나오겠어요? 17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 숫자는 뭐 나오겠어요? 얼마 나오지? 25가 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공차가 그럼 얼마짜리가 되겠지? 8짜리로 만들어지는 수열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렇게 갔을 때 내가 땡땡땡땡 가서 몇 번째를 시행을 하느냐면 7번째래요. 자, 7번째를 갖다 시행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항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항을 봐달라 이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변함에 따라 내가 시행하는 횟수가 변함에 따라 공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 공차의 변화가 2였다가 얘는 2의 제곱이 되실 거고 이건 2의 세제곱이 되시는데 두 번째였더니 2의 제곱 됐고 세 번째였더니 2의 세제곱이 된 거죠. 아, 공차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 그럼 7번째에 해당하는 녀석의 공차는 2의 몇 제곱이 되시겠어요? 7제곱으로 세팅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지금 규칙성 보는 거 이해됐어? 여기까지 규칙성 보는 거 이해됐니?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2의 7제곱이 몇 번 들어가시면 돼? 2번 들어가시면 되니까 얘는 1에서 더하기 2의 7제곱이 2번 되시는 거니까 결국 1 플러스 2의 8제곱이 되시겠죠. 그래서 257이 답이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고 925번 문제 하나만 더 보죠. 나한테 한 50분 정도 되면 얘기해줘. 50분 정도 되면 얘들아 나한테 눈치를 줘. 야, 끝내 이런 눈치를 줘야 된다. 그런 눈치 안 주면 나 하루 종일 수업한다. 시계도 없고 야 이거 진짜 이 시계가 없으니까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 같은 느낌이지. 여기가 몇 시고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고 너희는 핸드폰이 있지만 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이 없잖아. 나는 시간을 못 보잖아. 나는 시간을 모르니까 되게 그냥 혼자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925번 문제는 내가 이거 어려워서 이 문제를 갖다 선택한 게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인 상황의 문제도 푸실 수는 있어야 되니 일반항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서 그냥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자, 이렇게 딱 식이 나와 있으면 세 번째랑 10번째야. 세 번째랑 10번째면 얘는 공차가 2번 더해졌고 공차가 아까 초항 기준이야. 자, 초항 기준으로 공차가 2번이고 초항 기준으로 공차가 9번 더해진 거니까
걔네들을 더했다는 건 공차가 총 몇 번 더해졌다는 얘기지? 11번의 공차가 추가된 거고 총함은 2개가 존재하시며 얘가 63이라고 바로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6이랑 A15, A6이랑 플러스 A의 15라고 하는 애가 얼마로 주어졌지? 103인가? 자, 그래도 마찬가지 이 A에서 공차가 지금 14개 있고 여기는 공차가 5개 있는 거니까 총 19개의 공차가 존재하시면 얘가 지금 10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해드니? 그래서 두 식을 적절히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지. 자, 요거 이제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식 세울 때 좀 빠르게 좀 계산해보라고 한번 얘기해 준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928번 문제 봅시다. 그리고 928번 문제는 별표를 치세요. 자, 928번은 교육청이에요. 자, 교육청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체크 좀 합시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3를 물어봤고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좀 짚고 갑시다. 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갖고 가야 되는 컨셉이 뭐가 있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애가 존재하죠. 내 등차 중항은 아까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등차 중항이라는 애가 존재하시는데 이 등차 중항이 뭐였냐면 이 세 개의 숫자가 무슨 수열을 이루실 때 등차 수열을 이루실 때 이 가운데 해당하는 너희들의 중항에 해당하는 너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 A와 B에 대한 뭐가 되더라? 평균이 되더라. 얘는 두 끝항 사이의 평균이죠. 다시 두 항의 평균이죠. 근데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중요한 애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얘기를 좀 하나만 더 볼게. 자, 항의 개수가 홀수개야. 등차 중항인데 내가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에 여기다 쓸게요. 그냥 항의 개수가 홀수개야. 자, 항의 개수가 홀수개라면 등차 중항은 존재하세요. 실존항으로 존재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잘 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A5라고 항이 5개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의 등차 중항을 따져봅시다 라고 하시면 홀수개를 따지면 너가 중항이실 거예요. 이렇게 따지더라도 너가 중항이실 거예요. 자, 요게 가능하시고요. 홀수개짜리로만 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두 개를 짝지어서 봤을 때 너가 중항이 되시고요. 이렇게 두 개를 짝지어 보더라도 너가 중항이 되세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홀수개로 세팅을 하는 순간 등차 중항은 실제 항으로서 존재해.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의 개수가 짝수개야. 자, 그러면 이때 등차 중항은 이때 나오시는 등차 중항은 존재하지 않아. 실존하지가 않는다. 항 자체가 실존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들아 있다고 생각하자. 심신건강에 그게 좋으니까.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을 풀어나가는 입장에서 등차 중항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라서 이 등차 중항이 있다라고 실존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가시자고. 자, 무슨 얘기냐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고 A6이 있어. 그러면 너와 너의 중항을 갖다 봤을 때 양쪽 끝에 있는 항의 넘버에 중항에 딱 존재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6이라고 하는 숫자랑 1이라고 하는 숫자랑 딱 반으로 나누더라도 지금 내가 이건 항 넘버야. 항 넘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 항 넘버의 평균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중항이 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결국 2분의 7이야. 근데 2분의 7번째 항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잖아. 근데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냥. 그럼 2분의 7번째라고 하는 거는 얘가 몇 점 몇이겠어요? 3점 얼마니까 한 요쯤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 너를 중앙으로 얘네들이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가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겠지. 항이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자는 얘기야.
이 컨셉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주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에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 자체를 함수로 해석하자 그랬지. 얘들아, 수열을 함수로 해석하시는 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 함수로 볼 수 있느냐 단순히 수로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오늘 이따가 등차 수열 합까지 좀 나가고 나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가 좀 더 드러날 텐데, 자, 함수로 보자는 얘기는 함수에서는 당연히 우리 너희들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들 잘 생각해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칭성이야. 대칭성이야. 함수는 대칭성을 꼭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막 되도 않게 갑자기 막 우함수, 기함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얘가 무슨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선대칭이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우리가 문제 풀 때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대칭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대칭성 때문에 등차 중앙은 중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자,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예요. 직선이시죠. 얘는 직선이시고요. 자, 직선은 모든 점에 대한 점대칭이에요. 직선은 모든 점에 대한 점대칭이야. 얘는 어디로 뭐 뻗어나오는지 끝이 없잖아.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거, 자 봐봐요. 직선이 하나 있고 내가 이 점을 갖다 기준 잡았을 때 너를 180도 회전을 시키면 일치하시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모든 점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등차 중앙이라는 컨셉 자체가 자 이렇게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얘가 A1, A2, A3, A4, A5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다면 딱 지금 요 자리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중항이 되시는 거잖아. 대칭의 중심점이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얘는 대칭의 중심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 너가 짝수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짝수개만 좀 간단하게 그린 거야. A1, A2, A3, A4, A5, A6으로 오면서 너가 짝수개가 존재하시더라도 너희들의 중앙을 그냥 한 대충 한 이쯤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해서 뭐 A에 뭐 3.5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가정하시는 거야. 이렇게 있다라고. 나한테 저 새끼 왜 등차 수열 아까 자연수라면서 왜 소수 갖다 집어 뒤질라고 미쳤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따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점 자체가 바로 또 뭐가 되시는 거야? 중앙이 되시면서 대칭의 중심점이 되시니 너희들에 대한 관계를 내가 아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마인드야. 자, 내가 이 얘기 왜 했냐면 928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에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인데 A6이랑 A8이 있어요. 자, 가조건부터 봅시다. 등차라는 조건은 밝혀주셨고요. A6에다 더하기 A8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0인데 딱 보자마자 그럼 A7이 0이네요. 얘 A7이 0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나 조건에서 그냥 나는 절대값 6이 얼마라는 것만 확인하는데 6이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지. 이걸 등차 중앙을 볼 수 있느냐와 없는 거의 차이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컨셉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얘 2겠죠. 2. 미안. 얘가 지금 2가 되시겠죠? 자, 그래 놓고서 이제 A3를 구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컨셉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잘 봐봐. 공차가 얘들아 공차가 양수라고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는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직선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항의 넘버가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6번째 항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A 7번째 항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내가 A의 8번째 항이 나왔다 친다면 방금 전에 내가 A 7번째 항이 0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아셨으니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이 되냐면 N축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가 N축이 되시고 어딘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지금 A의 N축이라 그래서 지금 이걸 그래프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너를 기준으로 너의 값은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아니 직선 자체가 증가잖아. 근데 얘가 여기서 일로 넘어가서 더했는데 딱 0이고 가운데 있는 애가 지금 7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일곱 번째 양이 0이라는 건 일곱 번째 양은 n축과 만난 거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실 거니까 여섯 번째 양은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마자 A의 6이라는 게 마이너스 2가 밝혀지겠죠. 아마 너희들 이거 해설지 보면 절대값의 양수음수 다 나눠서 봤을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우리가 함수, 그러니까 수열 자체를 제대로 관찰 안 하고 정말 스탠다드하게 풀이를 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서 가면 내가 쓰잘데기 없는 계산은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고민할 필요도 좀 없을 거고, 얘가 직선이시니까 오른쪽 위로 가겠네. 그러면 공차가 양수라는 건 점점점 증가하는 상태가 되실 거고, 공차가 양음수라는 건 계속 감소하는 상태가 되겠구나. 이러한 경향성을 좀 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됐지? 그럼 얘가 나왔잖아. 자,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 또 나왔잖아. 그럼 공차가 밝혀진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공차가 얼마라고 밝혀진 거야? 공차가 2라고 밝혀진 거고, A 세 번째 항을 구했는데 A 세 번째 항하고 A 여섯 번째 항하고는 정확히 몇 칸 차이가 나겠어요? 마이너스 3칸 차이 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칸이잖아. 뒤로 3칸. 뒤로 3칸이신 거니까 얘는 공차가 몇 번? 공차가 몇 번? 몇 번? 3번? 공차가 3번 생기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다 치면 A3이라는 애가 얼마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8로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3번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자, 요거 이제 잘 봐. 아까 전에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해 준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지. K번째에서 L번째를 뺐는데 얘가 K-L의 공차만큼의 차이가 나실 거예요 라고 했어.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도 되잖아요.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도 된다고요. 우리가 공차가 앞으로 3번 갔니 뒤로 3번 갔니는 공차만큼을 더하는 거나 공차만큼 3번 빼는 거나 같은 관계일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이 되실 거고, 135쪽이고 932번 문제. 자, 지금 보시면 두 집합 A, B를 갖다가 지금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2N이래. 그럼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센스 있게 보시면 A이 N이라고 하는 애가 2, 4, 6, 8, 10 땡땡땡가는 짝수이겠지. 자,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는데 BN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뭐냐면 3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야.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이고, 근데 n이 지금 자연수부터잖아요. 시작하는 번호가 지금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칸씩 키우는 생각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여기서 지금 3칸씩 키우는 거야. 3칸 키우면 10 될 거고, 그 다음 3칸 키우면 얼마 되겠니? 13 되고, 그 다음 3칸 키우면 얼마 되죠? 16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는데,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는 수열을 CN이라 할 때 처음으로 세 자리 되는 거래. 근데 지금 보니까 얘하고 지금 공통인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수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수열 우리가 CN이라고 놓을 건데, 이 CN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나야 되냐면 4 될 거고, 그 다음에 10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오지? 16 되는 거고,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만큼의 공차가 6인 게 확인이 되시죠? 그죠? 공차가 6이 되신 거니까 6n의 마이너스 2라고 내가 CN이라고 하는 너를 갖다가 빠르게 구하실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이거 일반항 구하실 때도 뭐 하시면 돼요? 공차 곱하시고 항 넘버를 대입하시면 첫 번째 항 집어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4 나오도록 뒤에 있는 숫자만 조정해주면 되는 거지. 자, 했을 때 얘가 처음으로 세 자리니까, 자, 얘가 뭐보다 큰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야? 100보다 큰 숫자를 찾아보자. 처음으로 세 자리수니까 얘가 지금 6n이 102가 되실 거고, n은 그러면 나누면 얼마니? 6분의 100이시니까 대충 얘가 몇 번째 숫자가 되겠어요? 따라서 n은 17번째부터 세 자릿수가 되겠죠. 이게 왜 3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 왜 3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3문제라고 하니까 3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35번 문제.
935번 문제를 봅시다. 935번 문제가 4하고 16 사이에 4하고 16 사이에 지금 n개를 갖다 집어넣었대요. A1, A2, A3, 땡땡땡, AM까지 해서 요 가운데 16이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16과 4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또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B1, B2, 땡땡땡 가서 BN까지 그 다음에 40.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숫자대로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n과 n의 관계식을 구해달래. 그냥 결국은 자,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애랑 n이라고 했는데 얘는 어쨌든 항의 넘버지, 그지? 항 사이의 간격을 보란 얘기야. 결국은 항 사이의 간격을 보란 얘기고, 나는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수열로 딱 잘라보자. 여기서부터 4부터 시작해서 16까지를 하나의 수열로 따져보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항이지. 사실상 여기가 첫 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아야 돼. 여기가 첫 번째가 아니라 4가 첫 번째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고 있는 지금 16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두 번째 항이 되시는 거잖아. 그 다음 여기가 세 번째 항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애가 지금 네 번째 항이 되시는 거니까 항의 수가 한 칸씩 밀리는 거야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애의 숫자가 지금 몇 번째일 거냐면 n 플러스 1번째가 되시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n 플러스 2번째의 숫자가 되지 않나요? 그럼 너하고 너하고의 차이를 볼 건데, 너하고 너하고의 차이니까 얘는 정확히 n 플러스 1에 공차만큼의 차이가 나실 거고, 그 간격이 너한테서 너를 뺀 거실 거니까 12만큼 차이가 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D라고 하는 이 공차를 내가 n 플러스 1분의 12라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의심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n 플러스를 양변에 나눠도 돼요? 나눠도 돼요. 어차피 항수야. 자연수잖아. 자연수니까 가능하시고. 자, 그럼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수열로 쳐다보자. 그냥 수열로 그냥 쪼개서 보겠다는 얘기야. 쪼개서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색깔별로 봐. 여기를 첫 번째 항이고, 그럼 여기가 두 번째 항이 돼. 그럼 땡땡땡 가서 땡땡땡 가서 여기 있는 애가 결국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시는 거 아닌가? 자, 그럼 너의 관계도 보면 너한테서 너한테의 차이, 다시 얘기해서 n 플러스 1에 공차만큼의 차이가 너한테서 너를 뺀 거니까 얼마가 되냐? 24가 되나요? 자, 이만큼의 차이가 나실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차는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24만큼이 되실 건데, 잘 봐. 얘네들 전체가 어쨌든 같은 수열 안에서 내가 쪼개서 다시 한번 이 얘기야. 전체에서 일부를 본 거잖아. 이해됐니? 전체에서 일부를 본 거기 때문에 경향성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이 다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차나 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차가 같으실 거니까 여기서 두 배 하면 되는 거죠. 자, 2n 플러스 2가 뭐랑 같으시면 돼요? n 플러스 1이랑 같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애가 2m의 플러스 1의 관계를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393번, 939번 보면, 오늘 내가 이거 등차 수열까지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냥 수업 끝내버릴 거야. 시간 남아도. 우리 항상 맨날 내가 좀 미안한 거 있었어. 특강인데 맨날 수업을 막 정규 시간 막 넘어서 막 쉬는 시간 넘어서 막 좀 미안함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끝낼 겁니다. 아마 안 남겠지 그래도.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 들었겠지. 왔어 오늘 개꿀 일찍 끝난다. 이제 나랑 이제 근데 한 달 넘게 수업해보면 이제 느껴지지 않아? 아, 쟤는 수업을 일찍 끝내는 애는 아니구나. 자, 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근데 좀 쓰잘데기 없는 계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자, 2차 방정식이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8이 나왔고, 얘가는 0인데요. 여기서의 두 분이 자, 알파와 베타가 되셨고, m이라고 하는 애가 알파 베타의 등차 중항이시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m이 알파 베타의 중항이신 거니까
자, 2m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4라고 하면서 m 값이 2인 걸 바로 구하실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자, 그런데 n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중함이시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또 너희들이 막 푸당탕탕 막 이거 하고 있을 거라고. 더하고 있겠지.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이거니까, 자, 봐봐. 2n이라고 하는 애가 너희들 이렇게 쓰고 있을 것 같아서 알파분의 플러스 베타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죠. 얘가 지금 보이셔야 돼. 이걸 계산해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너랑 너랑의 관계가 정확히 무슨 관계야? 역수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니 너의 계수를 뒤집어서, 자, 마이너스 8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1이 0의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역수분 관계죠. 계수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만큼이 됐으니 결국에 n 값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그래서 너랑 너랑 곱하시는 거니까 mn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자, 이해되나요?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됐니? 자, 역수분 관계 처음 듣는 사람 없지? 자, 계수 뒤집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940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으신데 등차수열을 이루고 계시고요. 자,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A, B, D, F, A 더하기 B에서 D 더하기 D-F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9칸짜리가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요렇게 생기신 정확히 9칸짜리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14가 있고, 자, 그 다음에 6이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0이 있고 F가 있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가로 방향으로 보든지 세로 방향으로 보든지 모두가 다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시니, 아, 여기 있는 애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등차 중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애도 무조건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는? 등차 중항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그렇다 친다면 여기 있는 애는 그냥 모든 거에 대한 등차 중항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모든 수에 대한 등차 중항을 봐도 크게 무난하지 어렵지 않을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좀 하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지금 이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A랑 B랑 더하고 D랑 F랑 더했다는 게 뭔가 모종의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 얘를 괜히 그냥 이렇게 빼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만들어 보면 2배의 B를 하신 게 A의 플러스 14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2배의 D가 되는 것이 뭐예요? F의 플러스 14라 보면 잠깐만, 얘를 갖다 빼면 얘랑 비슷한 모양이 나와버릴 것 같아. 얘를 갖다 여기서 빼버렸더니 좀 뭔가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2에서 B-D가 나오고, 야, 얘가 A의 마이너스 F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면 얘 사라지네요. 얘가 이 관계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 A-F로 한 덩어리 따로 보시는 거고 플러스 B-D로 한 덩어리 따로 보시는 거니까 결국 얘는 3배에 대한 B-D만 찾으셔도 되겠다는 얘기죠. A-F가 B-D니까.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금 요 값만 어떻게 찾으면 끝나는 거네. 이 값만 찾으면 끝나는데 내가 왜 이 값을 봤냐면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하나 뭐 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겹치는 애가 지금 현재 2로 겹치는 것까지 보여. 여기까지 해되니? 2로 겹치는 거 보이니? A에 플러스 2를 하시면요, 얘가 지금 12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에 플러스 F를 갖다 하시면 얘는 그냥 0이에요. 그럼 요거 갖다 빼시면 되죠. 이렇게 빼버리면 A-F가 현재 12가 되면서 여기 12가 됐지, 여기 6이 됐죠. 그럼 답이 18로 해결되시겠네요. 자, 엮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엮으시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합관계를 좀 가볼게요.
내가 언젠가부터 검은색 옷을 많이 입게 된 게 언제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원래 검은색 옷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 남자들이 좀 약간 검은색 옷들을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막 다니니까. 막 다니니까 좀 검은색 옷들을 좀 좋아하는데 흰 옷을 별로 좀 안. 나는 원래 되게 흰 옷을 되게 좋아해. 하얀 거 좀 밝은 색깔 옷을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좀 밝은 옷을 입고 촬영을 했어. 영상 촬영.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이제 학원을 못 나오고 비대면으로 가니까 영상 촬영했단 말이야 학원에서. 그래서 영상을 그냥 다 녹화해서 뿌렸어. 그 쉬는 기간 동안 뿌렸는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려고 영상을 봤는데 와 돼지가 돌아다녀 여기 막. 백돼지가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날 내가 하필 또 흰 색깔 옷을 입었어. 근데 등치 막 이만한 막 백돼지가 막 칠판 앞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미친놈처럼 막 수업을 하는데 그 모습 못 보겠더라고. 진짜 거짓말. 그때 내가 말랐거든. 그땐 말랐었어. 내가 말했잖아. 그때 막 그렇게 살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았어. 지금보다도 말랐었단 말이야. 와 근데 흰 옷을 입었다고 백돼지 한 마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못 입겠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검은색 옷을 하나 사다 보니까 2년째 검은색 옷을 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갑자기 오늘 나 너무 검정검정한가 해가지고 위아래가 너무 검정검정한가 해서. 자 봅시다. 자 이제 등차 수열합이에요. 자 등차 수열합이고 합에 대한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SN이라고 표기를 하시죠. 자 SN이 가진 의미는 구성아 A1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얘를 갖다가 n번째 항까지를 차례대로 더해 나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신 거야.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순차적으로 더해 나가겠다. 자,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합 같은 경우는 너에 대한 공식이 자, 등차 중항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등차 중항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자, 공식 증명 들어갈 거야. 자, A1부터 시작을 해서 A2, 그 다음에 A3 더하기 땡땡땡 가서 지금 AN까지야. 내가 이거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수열을 안 듣고 레벨 1과 레벨 2를 같이 듣는 학생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 레벨 1은 아마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을 거라서 레벨 1이랑 레벨 2를 같이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를 갖다가 A라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공차만큼이 더해질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n-1번째를 먼저 써놓고 n-1번째가 있고 a n번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차만큼을 더하실 거니까 ED만큼이 들어갈 거고 땅땅땅 들어갈 건데 내가 여기 있는 마지막 항을 갖다가 L이라고 잡아볼게. L이라고 잡으면 너 바로 앞전에 있는 항은 A의 n-1번째니까 공차만큼이 지금 빠지면 되는 거지. 너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공차만큼이만 빠지는 거야. L에서 D만큼 빠지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쓸 거냐? 뒤집어 쓰는 거야. 거꾸로 해서 한번 써보자고. 거꾸로 해서 써보면 여기서 A를 좋아해. L-D가 될 거 여기는 L- 몇 D가 되지? 2D가 되실 거고 땡땡땡 가서 여기까지는 A 플러스 D가 되실 거고 여기가 A가 돼서 자 위에서 아래식을 갖다 뭐 하시면 갖다 세게 더해버리시면 결국에 너도 하나의 SN이실 거고 너도 하나의 SN이시니까 나는 두 개에 대한 SN을 구하신 거고 두 개에 대한 SN을 구했을 때는 자 이렇게 세로 더했을 때 A 플러스 L이 총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수가 총 N개시니까 총 N개가 출현하신다 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며 자 SN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뭐분의 2분의 N에 대한 A 플러스 L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자 굳이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A라고 하는 애가 초항이죠. 자 A가 초항이시고 L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말항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너희들이 좀 하나 느꼈으면 좋겠어. 자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딱 30초 줄 거야. 딱 30초 줄 거야. 이거 계산해봐. 자 A3이랑 A8이랑 더했더니 얘가 10이야. A3이랑 A8이랑 더한 게 10이래. 자 내가 원하는 건 S 10번째가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얼마예요? 1, 2, 3, 4, 5, 6, 7, 8 얼마야? 이거 지금 A 플러스 ND 막 쓰고 있는 순간 망한 거야. 이거 딱 보자마자 50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배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잘못 배운 건 아니지. 열심히 배웠는데 잘못 배웠다고 하면 안 되지. 말 취소, 편집. 잘못된 거야.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공식을 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초항과 마랑만 가지고 우리는 하불구하겠구나를 보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 얘들아. 꼭 초항과 마랑이 있어야지만 등차 수열합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큼을 봤을 때 너희들이 딱 느끼셔야 되는 게 뭐라고 써질 수 있어요. 이게 초항하고 마랑하고의 무슨 항이에요? 평균이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항이죠?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등차 중항이 10개 있는 거야. 자, 그럼 너에 대한 평균을 갖다 딱 때려봐. 그럼 너에 대한 평균이 지금 5일 거 아니야. 2로 나눌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이해돼? 얘가 총 몇 개가 존재하시겠어요? 10개가 존재하시겠죠. 8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이랑 3번째 항은 딱 뒤집었을 때 딱 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10개의 중간이 얼마야? 첫 번째랑 10번째야. 중앙이 얼마야? 2분의 11이지. 이해돼? 2분의 11이지. 그럼 아싸리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2개 더했을 때 첫 번째랑 마지막 것만 더해봐. 더한 값이 11이잖아. 맞아? 더한 값이 11이잖아. 그러면 너에 있는 항이랑 너에 있는 항의 번째줄을 더한 것도 11이잖아.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결국에 너를 반으로 나누면 중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5개짜리가 총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10번 존재하시는 거니까 답이 50으로 바로 튀어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꼭 첫 항과 마랑만 존재해야 내가 등차 수열합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막 계산을 우당탕탕 하지 말고 조금만 고민해봐도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발전되는 게 우리가 이제 A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AN 플러스 N-1 D라고 이렇게 쓰시다 보니, 자, SN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 이제 마지막 항이 마랑이라 친다면, 자, 2분의 N에 대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N-1 D가 되실 거고 플러스 2A라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원래 이 공식대로면 너희들 교재대로라면 2A에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랑 계속 관점이 똑같아. 함수로 보자 그랬잖아. 수열은 함수로 보는 게 해석할 때 유리하실 거고, 변수가 n이고 너도 n이고 너도 n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모두가 다 뭐가 되는 상황이야? 상수. 나머지는 모두 상수가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럼 결국에 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식은 뭐에 관한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쳐다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2차식으로 쳐다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너가 n에 대한 2차식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몇 차 함수를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 2차 함수를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걸 좀 살짝만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건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는 것부터가 일단은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고, 공차를 찾는 거에 공차의 정보를 빨리 찾는 게 목적이 돼야 되잖니? 그래서 내가 이 공차를 끼고 있는 너만 이렇게 또 쳐다봤을 때 결국 내가 보고 있는 이 SN이라고 내가 2분의 D에 대한 N제곱에 플러스 샬라샬라 나오는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진 모르겠으나 1차로 출현하시는,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식의 몇 차 함수가 출현하며 2차 함수가 출현하며 그냥 수식 관계를 보더라도 그냥 2차 함수구나 가 아니라 얘는 상수항이 0이다. 이차 함수식이구나. 자, 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얘는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가 되시는 거다. 그리고 내가 공차의 관계를 좀 빨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딱 이 자리가 결국은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됨을 알고 있니? 그럼 최고차항 개수에서 내가 몇 배 해주면
2배를 해주시면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다. 등차 수열에 얘가 공차의 관계를 가지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고 이제 수투를 어느 정도 배우신 사람들은 이게 딱 보자마자 너한테 2배 할 거야? 미분하자. 미분해봐. 자, 이 2차 함수식을 갖다가 지금 SN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냐면 2분의 뒤에 지금 n제곱에 플러스 샬라샬라 나올 건데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근데 다 미분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 미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공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차 정보를 보기 위해서 얘를 살짝 미분을 시켜봐. 맨 앞에만 살짝 미분을 시키는 순간 그 개수가 뭐가 돼요? 등차가 되죠. 아니, 그냥 공차가 되죠. 여기까지 해야 돼? 네, 이렇게 쓸 때 살짝 미분. 자, 살짝 미분하시면 뭐의 관계가 나온다? 공차 관계가 나오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공차를 좀 빨리 구하는 등차 수열의 합관계가 나왔을 때 이걸 이용하면 좀 빠르게 공차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자, 우리가 공차의 정보를 빠르게 얻었다면 그걸 이용해서 항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더 수월하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너희들이 계산, 쓸데없는 계산 좀 줄여 나가라는 거야. 수열 같은 경우에 좀 줄여 나가라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수열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나면 수열의 합과 당연히 뭐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냐면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죠.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SN에서 라고 하는 애가 A1부터 출발해서 A2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A의 n-1번째를 지나 A의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 친다면, 자,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만큼을 우리가 무슨 항이라고 읽을 수 있어? 일반항이 있으시니 내가 너를 싸그리다 더한 값에서 자, n-1번째까지만의 합을 한번 써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의 n-1번째까지를 더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갖다 모았을 때 빼면 정확히 무슨 관계가 나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자, 해서 SN에서 Sn-1을 빼면 A의 n이 되시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지. 자, 얘들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자, n이 자연수잖아. n이 자연수인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순간 S0야. 0번째 항까지 더하래. 더할 수 없어. 그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n은 반드시 뭐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며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되며,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죠?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죠? 했을 때 불변량이지 뭐.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A1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자, 다시 얘기해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자,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등차 수열합, 지금 보고 있는 등차 수열합은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상수항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2차 함수라는 거야. 상수항이 0이 되는 2차 함수시라는 거고,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거 딱 대입을 해서 지금 만들어 봤을 때 열심히 들어. 피곤한 거 알아. 들어. 너 지난주에 빠졌잖아. 미리 들어놔야지. 영상 안 봤잖아. 봤어? 다 이해가. 나 아직 뭐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안 했는데. 자, 뺄 거야. 자, 빼고 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써볼게. SN에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S만 딱 볼 건데 내가 S를 갖다 딱 봤어. 자, S를 갖다 봤는데 지금 SN이라고 하는 애가 A N의 제곱에 플러스 B N의 플러스 C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SN이라고 하는 애가 A N 제곱에 플러스 B N이라고 해서 그냥 딱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야. 합을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다면 얘를 딱 봤을 때는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출현한다.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출현하시고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부터 규칙이 나오십니다. 자, 그거에 대한 확인 방법은 뭐냐면 n에다 그냥 0 때려넣어. n에다 그냥 0을 때려넣어. 식을 딱 봤는데 n에다 0 때려넣었을 때 얘가 지금
0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냥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고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출현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고 다 돼요. TV 하나의 TV니까 알아두세요. 그냥 등차 등비 다 돼요. 다른 것도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TV예요. 그냥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첫 번째 항을 갖다 볼 때는 첫 번째 항을 초항은 개수의 합을 보시면 됩니다. 개수의 합이 초항이 되실 거야. 당연한 거지. 다항식 관점에서 야 다항식에다 1 넣으면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지 않니? 모든 개수의 합이 첫 번째 항이 되시는 거니까 자 개수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 나중에도 나올 거니까 미리 좀 던져놓고 갈게. 나중에도 나올 거니까 좀 미리 던져놓으면 자 지금 내가 이렇게 SN이라고 다 써놓는 거는 그냥 이름이 있는 애들을 우리가 SN이라 쓰는 거지. 이름이 있는 수열의 합을 주로 SN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얘는 한 가지 단점이 있잖아. SN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뭐가 있지?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하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부터 더해야 돼. 근데 나는 때에 따라서는 세 번째부터 더하고 싶기도 하고 다섯 번째부터 더하고 싶기도 한데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더하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였었지? 시그마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시그마잖아.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그마가 지금 K가 K가 1부터 N까지를 할게요. AK라고 딱 나왔는데 지금 얘가 AN의 제곱에 플러스 BN의 형태가 나왔다. 아 얘 등차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드니? 얘는 등차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실 수 있고 너에 대한 초항은 A랑 B를 더하신 거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너에 대한 공차는 미분했을 때 2A가 되니까 얘가 공차가 되시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셔야 된다. 여기까지 해드니?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2차 함수다 보니까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갈게. 칠판 한번 정리할게요. 칠판 한번 정리하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좀 보자. 자 이런 얘기를 좀 해줄게요. 등차 수열은 어쨌든간 등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 그 녀석의 합이라는 이 SN은 AN의 제곱에 플러스 BN의 꼴이 되실 거야. 자 이 꼴이 되실 거야. 그러면 얘는 2차 함수야. 자 그렇다면 봐봐.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최고차 항계수지. 최고차 항계수는 당연히 누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공차와 관련이 있겠지. A가 공차가 아니잖아. 나 영상 보는 애들 또 이제 오해한다. 공차가 2A로 나오면서 A의 부호에 따라 개수가 결정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공차의 부호에 따라 개수가 결정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B는 됐고요. 그냥 A랑 B를 더한 애가 지금 무슨 항이 돼요? 초항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너에 대한 합관계가 다시 한번 쓸게. 상수항 0인 2차야.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저 2차 식을 그래프의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 반드시 원점을 지나지. 반드시 원점을 지나게 되면 총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될 거야. 총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야. 자, 첫 번째 케이스인데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게. 자, 공차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초항이라는 것도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 그치? 초항에 따라서 지금 얘가 결정되는 거지. 자, 다시 얘기하면 초항에 따라서 지금 초항이 너희들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부호는 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볼게. 자, 공차가 양수시고요. 그 다음 초항도 현재 양수가 돼요. 공차가 양수가 됐고 초항도 양수가 되는데 얘를 보자. 그래프의 관점에서 공차도 양수고 초항도 양수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되니? 공차가 아래로 블록이야. 그래프 개형이 당연히 이차함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원점을 지나게끔 만들어 보면 네 가지가 나오지 않겠니? 요거 하기 전에 그럼 요거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봐봐요. 원점을 지나시는 거니까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아래로 블록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지. 그럼 잘 봐. 그럼 잘 봐봐.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원점이에요. 원점이에요. 지금 두 개의 그래프 모두가 다 공차가 양수인 것까지 인정? 양수가 인정? 그러면 A1에 따른 다시 초항에 따라서 초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초항이 양수라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야 내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항을 딱 대입했을 때 나오는 너의 값이 함수값 여기가 A1으로 세팅되면서 양수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초항이 음수가 됐다면 아래로 블록한 요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초항의 부호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지 않나요? 얘가요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 무조건 원점을 지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너를 갖다 결정 지을 땐 당연히 뭐가? 공차가 당연히 음수인 상태에서 초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너의 개형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너는 초항이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야? 여기는 A1이 지금 음수인 상황이겠지. 자, 얘가 위로 블록하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면 동일하게 지금 첫 번째 항을 집어넣을 때 여기는 A1이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너에 따라 너랑 자, 그래서 초항이랑 공차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총 4가지로 세팅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자, 총 4가지로 세팅이 되시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좀 첫 번째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다시 케이스별로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자, 공차가 양수인데 초항도 양수야. 공차가 양수고 초항도 양수야.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그래프가 이쪽에서 생기겠지만 잘 들어봐. 우리는 어차피 정의역이 양수일 때 쓰는 거야. 아, 미안. 자연수에서 쓰는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니까 반드시 여기를 지나면 여기를 빵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가상으로 우리가 좀 보자면 여기서 얘가 아래로 올라오고 여기 더 이어져 있겠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여기를 내가 첫 번째 항이라고 친다면 여기서 나오는 너의 값은 A1을 여기다 표기를 딱 해볼게. 자, 여기가 지금 현재 N축이신 거고 내가 이쪽을 갖다가 SN축이라고 보자면 얘는 지금 너희들이 느껴야 되는 경향성이 이런 게 있어. 그래프는 반드시 보고 너의 경향성을 느껴야 돼. SN은 더해 나가는 거야. 맞아? 더해 나갔다는 건 다시 누적해서 더하는 거잖아. S1은 첫 번째 항까지, S2는 두 번째 항까지, S3는 세 번째 항까지를 누적해서 더해 나가는 건데 공차가 양수고 정역도 공차가 양수고 초항도 양수면 얘네들이 급격하게 빵빵빵빵 커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자, 얘네들이 빵빵빵빵 터질 건데 그럼 내가 이걸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 너의 일반항은 증가함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항이 점점 업돼진다라는 케이스를 알 수 있어. 항이 점점 커지죠. 얘는 증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항들 두가 항의 관계 A1, A2, A3, A4의 관계를 또한 점점 뭐한다? 커진다. 자,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0이신데 A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자, 그래프의 모양이 잘못 그렸네. 조금 내려야지. 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왔을 때 얘가 요렇게 가는 이러한 그림이 생긴다는 거야. 자, 이러한 그림이 생긴다는 거야.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따져볼게. 봐봐. 여기가 0이시고요. 여기가 0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떤 지점이 발생을 했냐면 첫 번째 항을 딱 집어넣자. 첫 번째 항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지금 A1이야. 그럼 이 관계에 맞게 그래프를 그린 거겠지? 자, 그럼 이 함수는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미분 관점에서 보자. 평균 변화율이 0이지. 그럼 합이 0인 관점이야. 넘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한 번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그럼 무슨 값이 존재하는 거냐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프 잘 따져봐. 얘들아, 우리가 어차피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저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인 거잖아. 지금 현재 상황이 모든 이차 함수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수 쪽만 볼 수 있는 거고 자연수 쪽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선 내가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 이런 관계를 지금 따질 수 있니? 최소는 뭐 존재할 수 있겠지. 뭐 당연히 A1이 제일 작을 거니까. 근데 최대가 얼마인지 내가 판단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는 뭐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그냥 경향성은 이렇게 간다라고 미분계수가 점점 다 양수니까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뭐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칭성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얘기해 볼게. 여기가 n번째고요. N축이고 여기 SN축이에요. 잘 봐요. 잘 들어봐요. 자, 여기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스르륵 그려봤는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가 이거야. 얘들아, 문제가 이거야. 자, S3라고 하는 애랑 S의 6이라고 하는 애랑 대충 좀 맞춰볼게. 대충 맞춰볼게. S의 6이라고 하는 애랑 자, S에다가 지금 짝수 나오게 좀 하나 만들어보자. 짝수 나오려면 지금 홀수 하나 더해주면 되는 거지. 홀수 하나 더하거나 짝수를 더하면 되는데 홀수를 더해야겠지. 아우, 뭐가 봐. 얘가 10이에요. 근데 얘가 값이 같대요. 뭔 말인지 인정? 얘가 지금 값이 같대요.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는 이거야. 공차는 양수인데 초항이 음수인 건 알겠어. 이 상황에서 너랑 지금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럼 너랑 같다고? 여기가 6이라 치면 여기가 10일 거 아니야. 그럼 너의 평균에는 S8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 이거 네가 그린 거는 실수 전체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가 축이 S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건 없는 거지. 그럼 어떤 사항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냐? 자, S8 자체가 최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지. 봐봐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지금 축이에요. 근데 축이 자연수가 아니야. 얘가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면 너한테 지금 땅땅땅땅 가서 생기는 요 지점에 이만큼의 값이 10이라고 친다면 여기가 8인 거고 여기가 9인 거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연수가 아니라면 여기서 대칭성이 이렇게 생기겠죠. 잘못했구나. 여기가 이제 7이겠지? 자, 7하고 9로 하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8은 어디 있겠어? 살짝 옆에 지금 8이 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얼마가? 8이라고 하는 애가 너희들의 등간격에 8이 존재하실 거니까 8일 때가 다시 한번 뭐가 돼요? 최소가 되시는 거죠.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잡혀?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조금만 더 이어서 나가서 얘기를 해볼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실 수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 그럼 초항이 뭐가 돼? 미안해. 공차가 지금 현재 음수인 상태고 초항도 음수가 됐다면 이때 생기는 그래프는 얘가 요렇게 지나가시겠죠.
이해됐니? 자, 공차가 음수시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한 상태예요.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A1이 되시는 거니까 얘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시네. 점점 감소하시는 상황이 될 거고 그냥 네 번째 여기다가 그냥 마무리해버릴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자, 얘가 지금 뭐예요? 음수고요. 얘가 지금 뭐가 되면 양수가 되시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될 거다. 이해됐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요 근처가 이렇게 얘기할게. 정확히 여기서 최소값이 존재라고 하는 게 좀 너희들 말이 어렵다 싶으면 이 근처에 얘랑 마찬가지야. 꼭지점 근처에서 꼭지점 축 이 근처에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최대와 최소가 발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 문제를 좀 볼게. 몇 분이야? 91분이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금 뭘만 딱 보면 될 것 같냐면, 자, 62번 문제, 962번 문제, 요거까지만 딱 풀고 끝낼게요. 속으로 다들 기대했을 텐데. 오늘 일찍 끝난다 그랬는데. 근데 나 지금 헛소리도 많이 안 하고 계속 너희들한테 많은 걸 얘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 자, 962번 문제 보면, 자, 초항이 지금 4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야. 잠깐만, 음수인 상황이네. 초항이 음수인 거니까 2번이거나 아니시면 3번의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합의는 뭐 일단 알고 있으니까.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3이랑 S 뭐랑 같을 수밖에 없다? 얼마지? S3이랑 S8인가요? S3이랑 S8인가요? 자, 얘가 S3이라고 하는 애랑 S8이랑 얘랑 같대요 라고 하면 그림이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되시는 거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고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놓고 나서 대충 여기가 지금 A3 세 번째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가 얘가 지금 S3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너랑 대칭 관계에 해당하게끔 딱 와가지고 요 지점에 해당하는 여기를 갖다 내가 S8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너희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이 지점, 맞지? 이 지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S에 2분의 11에 해당하는 지점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니? 2분의 11에 해당하는 지점이 될 건데, 자, 여기 있는 애 근처를 보자고요. 3이랑 8이랑 페어가 맞아. 4랑 얼마야? 7이랑 페어가 맞아. 5랑 6이랑 페어가 맞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더 가서 다섯 번째 있는 애하고 여섯 번째 있는 애하고 정확히 대칭 관계일 거라고. 다시 얘기해서 S 다섯 번째나 S 여섯 번째도 그 값이 같으실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그 다음에 계산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제 계산은 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S3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공차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니니? 초항은 나와 있으니까 공차 정보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더 할 거야. 그럼 공차가 총 몇 개 나오겠어? 2개밖에 안 나와. S3이야 얘들아. S3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야. 여기서 한 개, 여기서 2개 나올까? 총 3개의 공차가 발생하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D가 될 거고, 초항이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 값이 자,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공차를 싸그리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면 28D가 나와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2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차가 지금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5분의 4가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일반항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 자, 일반항이 그럼 얼마가 되나요? 5분의 4n에 초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오셔야 되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24까지. 일단 초항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찾아볼게. 자,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SN의 최소값이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걸
다섯 번째 항을 구해서 답을 내나 여섯 번째 항을 구해서 답을 내나 그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근데 아마 문제집에 이렇게 나올 거야. 해설은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잘 봐봐요. 정확한 경향성은 이렇게 될 거야. 초항이 음수인데 봐봐. 초항이 현재 지금 음수야. 근데 공차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신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나? 초항이 지금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상황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니? 공차 지금 양수 나왔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직선에서 내가 도움을 좀 줘볼게. 직선은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이 지점의 좌표가 음수야. 얘가 음수야? 그러면 공차는 양수니까 커지는 상황이겠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n축이 딱 존재하지 않을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커지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는 시점부터 양수가 출현하겠지. 여기까지는 내가 음수였다가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갈 때 양수로 출현하는 이 순간까지의 한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문제가 나와. 니들 문제 풀 때 분명히 이렇게 풀 거 아니냐.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양수라고. 그래서 얘가 몇 번째에서 n이 얼마일 때 최초로 양수가 나오는 구간을 확인하실 거 아니야. 그 지금 대충 이거 지금 보면서 문제 푼 사람한테 대답해봐. 이거 최초로 양수 몇 번째에서 나와? 여섯 번째에서 나오지 않아? 지금 내가 설명할 때 지그들 혼자서 문제 풀고 있던 사람도 있잖아. 빨리 대답해봐. 몇 번째야? 여섯 번째에서 최초로 지금 나올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항에서 최초로 양수인 항이 존재할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다섯 번째까지만 맞죠? 여기다 6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 나오는구나. 6을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일곱 번째 항에서 최초로 지금 양수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어쨌든 간 여섯 번째 항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어차피 0 된 거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걸 보나 지금 여섯 번째 항까지를 보나 그 최소값의 결과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겠지. 저 새끼 저거 여기랑 값이 같다 그랬는데 다시 여섯 번째 항이 0이잖아. 맞지? 잘 봐봐. S5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야. 그럼 S6이라는 건 얘네들이 줄여서 와서 여기서 더하기 S6이 될 건데 맞아?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 뭐라고 써놨어? S 다섯 번째랑 S 여섯 번째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얘가 지금 0이잖아. 야 0만큼이 더 추가됐는데 얘랑 값이 달라져? 내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의 눈빛을 봐서 그래. 저게 왜 여기 대칭이 되지? 이러면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S잖아요. 이 축은 하백값이에요. 하백값. 이해됐니? 항의 번째수랑 하백값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조도구로서 얘가 지금 여기서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지금 현재는 딱 페어가 맞아 떨어지면 여섯 번째가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다 계산하시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아까 141페이지까지 그림을 보시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등차수열합 관계에서 지금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어. 얘기를 다 못 해준 게 있어. 도형관계를 얘기를 못 해줬거든. 그래서 도형관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왜 도형관계를 얘기하냐면 972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야. 얘는 상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얘는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말하고 있는 도형관계가 이해되면 바로 답을 구하실 수 있고, 자 963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문제만 이해하면 돼. S8의 임의의 값이 S8의 값이 임의에 다른 Sn 값보다 클 때잖아. S8번째가 최대인 거지. 그럼 값수는 가장 큰 거니까 어떤 S를 갖다 어떤 항의 번째수를 집어넣더라도 S8번째가 제일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임의의 값을 대입했는데 S8이 가장 클 때면 여덟 번째가 제일 큰 항이 되는 거고 다른 값들은 그때의 값보다 작은 거니까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존재하는
요 최대값에 존재하고 있는 애가 얘가 지금 정확히 S8이라고 주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얘가 독보적으로 이거랑 이것밖에 안 된다며. 독보적으로 이거라며. 얘랑 같은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S8이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정확히 얘가 대칭 축이 되시는 거지. 그래서 8번째 항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다. 자, 좀 고생들 하셨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죠. 안녕히 들어가세요.